문재인 대통령 방역 한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코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코돌이 조심하세요, 국민 여러분.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연일 코로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다고요? 네, 어제와 오늘요. 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뭐 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에 나섰는데요.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역에 성공한 것에 이어서 총선도 세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또 오늘은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인 표준이 됐다. 방역 물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다. 뭔가 자화자찬이라는 표현을 이제 야당에선 지적하고 있는데 야당은 무슨 소리입니까? 정부의 방역이 뭐가 성공했냐? 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실패한 방역이 한류라면 조국도 한류고 선거 개입도 한류고 공수처도 한류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직하든 유능하든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갖춰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정직하거나 유능하거나 둘 중 하나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정신세계 굉장히 좀 세게 표현을 했어요. 예, 실패한 방역이 한류라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선거 개입 사건 공수처도 한류 아닐까요? 코로나 틈타서 코돌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과거에 탄돌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라는 진짜 망할 겁니다. 대통령의 코로나 행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 정 의원께서는 이러한 흐름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세요? 그 야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예. 코돌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탄돌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탄핵의 와중에 그 탄핵을 분개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2008년에는 타운돌이라고 있어요. 무슨 돌이요? 타운돌이. 왜냐하면 타운돌이? 2008년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이 네. 특히 수도권에서 내가 당선되면 뉴타운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뉴타운. 해가지고 대거 당선이 돼서 타운돌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이번에 그 민주당의 특히 수도권 후보들을 코돌이라고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무슨 기여가 있었어야죠. 근데 코로나는 질본하고 의료진들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코돌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든지 또는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한정당으로서 특히 다 망가진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산에서 100조를 사실 동원을 해가지고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오히려 말씀 더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석호 평론가. 예, 이번 선거 지형은 어쨌든 야당에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나오는 바람에 코로나가 누구 잘못이냐, 뭐 누구의 또 잘이냐, 뭐 이런 논쟁으로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는 그 점에서는 통합당에 절대 불리한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 지평을 보면 예. 친문 언론 매체들이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아주 조직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여론에도 영향을 막 줍니다. 예를 들면 뭐 막말이 나오면 야당 의원 막말은 막 증폭을 시키고 여당 의원 막말은 축소시키거나 안 하거나 지금 이제 막판에 와서는 많이 좀 같이 균형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동안에는 보면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야당 의원들의 막말만 막 그냥 전 언론이 나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이런 좀 선거 이 구도 선거 지형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국민들이 이제 그런 저런 점들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오늘 코로나와 관련한 발언을 좀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김 기자, 한국경제당의 대표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다가 안 된, 컷오프된 이은재 의원이 지금 한국경제당 대표인데
오늘 또 뭐 무슨 행동을 했다고요?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찾았지만 한 차례 제지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통합당 선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김종인 그 위원장이 나가는 길에 끝까지 쫓아가네요? 계속 쫓아가면서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시도하는 장면인데요. 미리 약속된 게 없다라는 입장으로 당 관계자들은 문을 걸어 잠가서 제지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억지로 들어갔지만 끝내 쫓겨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제 면담이 성사가 됐다고 해요. 김종인 위원장이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지금은 함께 같이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은재 그 대표는 좀 미래 한국당에 이어서 제2의 비례정당을 좀 하고 싶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좀 표정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예, 직접 한번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되려고 왔는데 왜 들어가세요? 약속했다니까? 대표님 되려고 약속했어요. 얘가 왔다니까 왜 그래요? 너무 별로야. 아니 약속을 해서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위원장님께서 답장을 주셔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이정당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눴어요. 이 위성정당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경제당 위성정당 그러니까 이은재 대표는 지금 한국경제당 대표입니다. 이은재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제1위성정당은 미래한국당이고 미래통합당의 제2위성정당은 한국경제당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은재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투표에서 3% 이상을 얻어야 본인이 배지를 달 수 있게 되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경제당의 비례 1번은 이은재 대표니까. 우리 김상희 평론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요, 일단은 저렇게라도 한번 본인의 어떤 그 존재를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게 이제 권력 의지겠죠. 권력 의지. 의지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런 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공인이 되고자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국민을 위한 마음, 국민을 위한 계획, 정책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뭐 해서 그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고 잠깐 자기를 부각시키는 건데 예. 뭐 저는 국민들이 저거를 좋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평가할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아이고 이은재 대표님 이제 이쯤 되면 이거 스토커 수준이에요. 그만 좀 쫓아다니세요. 김종인 위원장 뭐 이런 반응도 내놨더군요. 이은재 대표 얘기에 이어서 열린민주당이죠. 지금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얘기로 넘어갑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정봉주 최고위원. 김 기자, 뭐 막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막 민주당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요? 네,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요, 그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욕설이 담긴 내용을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논란이 예. 됐잖아요. 다음날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했지만 이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에 대해서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지정잡백 쓰레기로 취급하고 당신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 씨, 윤 씨, 양 씨, 너네 난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영원히 내가 을로 있을 줄 알아? 적당히들 좀 하라고 적당히들. 난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니까 갑과 을이 언제 바뀐지 한번 보자고.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분 성을 말씀드렸는데 유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김모 분입니다. 오직하면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근데 이런 옹졸한 정치, 졸렬한 정치로는 국민의 행복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제는 민주당을 향해서 뭐 욕설이 섞인 발언을 했다가 어제는 무조건 죄송하다 꼬리를 내렸다가 오늘은 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한 옹졸하다 졸렬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도대체 어떤 입장이냐 어떤 입장이 맞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저렇게 이렇게 막 욕했다가 그제는 어제는 또 아이고야 제가 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하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옹졸 졸렬하다고 하고 도대체 정봉주 최고위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락가락 정봉주 아닙니까? 이런 건데요. 진중권 전 교수 이 정봉주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남겼어요.
야, 정봉주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죄송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 이런 말이 나오다니. 양념,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현했던 그 양념. 악성 댓글 직접 당해보니 생각이 바뀐 모양이네요. 양념 맛 어때요, 정봉주 씨? 아이고야, 그거는 당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서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정의연 한 말씀 하시겠어요? 진중권 교수가 예. 조국 교수 이후로 그 본인의 어떤 생각 그리고 그 공인의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많이 함으로써 엄청난 댓글에 시달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 확인했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댓글 쓰면서 남한테 욕할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당하면 그렇게 당한 사람들은 더 아파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날렸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사실 아까 우리가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그 전에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원이라 함은 적어도 공공봉사에 대한 자기의 의식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말이에요. 니들이 뭘 하든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살아남겠다. 바로 그런 의식이에요. 살아남겠다. 내지는 이제 더해서 금배지를 달겠다. 이런 어떤 얕은 생각과 그 의지가 한국 정치를 점점 더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조금 전에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앞 동상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보름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 영상이 따끈따끈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여수에서 이곳 광화문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2주간 천리를 달려오면서 다리가 퉁퉁 붓고 숨이 차오르고 때론 주저앉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종주 과정에서 만난 국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다시 꺼내봅니다. 정치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살기 힘듭니다. 싸움 좀 그만하세요. 비록 몸은 상처받고 지쳐있지만 저 안철수는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요. 지난 1일 전남 여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국토 종주를 한 것이죠. 선거운동을 저렇게 뛰면서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430여 킬로미터를 달려서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많이 뛰어서일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네요. 발톱도 지금 발톱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안철수 대표의 국토 종주의 선거운동 새로운 방식이라고 해야 될 텐데 저 역시도 내일 국민들의 어떠한 선택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